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웨이브 대표 오완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쇼핑몰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 접근 방법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쇼핑몰의 채널이 상당히 여러 가지인데요. 직영몰은 말 그대로 자기 쇼핑몰을 갖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보면 독립몰, 임대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독립몰은 자기가 쇼핑몰을 직접 구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딩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디자인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어야겠죠. 아니면 외주를 준다던가, 그러면 비용이나 시간이 좀 많이 들기도 하고. 임대몰 같은 경우에는 뭐 카페24나 메이크샵 등등이 있는데, 여기서 자기 쇼핑몰을 임대해서 1년에 얼마씩 내고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목돈 들지 않고 자기 쇼핑몰을 만들어 운영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기가 직접 쇼핑몰을 운영했을 경우에는 주도적으로 사업 진행이 가능합니다. 내가 원할 때 상품 올리고 내리고, 또 내가 하고 싶은 프로모션도 하고, 그죠? 예. 또 자기가 원하는 색상의 컨셉으로 쇼핑몰을 디자인 바꿔보기도 하고, 이런 것도 가능할 테고요. 그 다음에 어디다 내는 수수료가 없으니까 수익률도 상당히 높겠죠. 예, 여기는 카드 수수료 외엔 낼 게 없어요. 다 자기 수입인 거예요. 그래서 수익률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자기 쇼핑몰을 잘 만들어 놓으면 즐겨찾기 해놓고 주기적으로 와가지고 구입하시는 단골 고객들도 많이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소모성 상품들 취급하는 쇼핑몰들은 이런 단골 고객 유치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예를 들면 식품이라던가, 그죠? 뭐 이런 샴푸 이런 것들 금방금방 떨어지잖아요. 그때마다 와서 다시 구입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자기 직영몰 상당히 이렇게 그 좋은 장점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부분을 또 유념해야 되냐면요. 쇼핑몰 만든다고 누가 알아서 찾아와 주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원 유치를 하는데 어떻게 할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물론 이제 처음에는 지인부터 오라고 하겠죠. 친구, 가족 얘기해가지고 내 쇼핑몰 좀 봐주세요. 살 거 있으면 사주세요라고 하겠지만 그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려면 광고도 많이 해야 되고요. 마케팅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자기가 하는 방법에 따라 가지고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그런 노하우를 자기가 어느 정도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런 쇼핑몰을 운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거죠. 이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쇼핑몰을 직접 만들거나 임대하는 개념이 아니라 스토어를 직접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안에서 생성을 해서 마치 내 쇼핑몰인 양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보시면 이제 그 네이버 쇼핑 노출업과 이런 부분인데, 아까 직영몰하고 차이점은 이거예요. 스마트 스토어에다가 스토어를 형성해서 상품을 등록하면 이건 네이버에서 자동적으로 검색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영몰보다 상품 노출 기회가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상품이 이렇게 리스팅도 되고 검색했을 때 상품이 보여지기도 하고, 쇼핑 윈도라고 있는데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이거는 오프라인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온라인 쇼핑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윈도우 매장을 만들어준다는 그런 취지로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국 각지에 있는 많은 오프라인 매장들이 이런 쇼핑 윈도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조금 내야 돼요. 그래서 연동 수수료라는 게 있는데 한 2% 되고요. 이 스마트 스토어를 잘 운영하려면 이 플랫폼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되어야 해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일반 쇼핑몰과 달리 블로그 성격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내 쇼핑몰을 많이 방문하고 내 상품을 많이 검색하고 그 다음에 내 상품을 찜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 그 지수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상위 노출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늘어나요.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시는 분들 보면 제일 고민이 뭐냐면 상위 노출 전략이에요. 내 상품이 상단에 노출됐을 때랑 하단에 노출됐을 때 다르겠죠. 그리고 1페이지에 보였을 때랑 50페이지, 100페이지 넘겨서 볼 수 있을 때랑 상품 판매 빈도가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상위 노출 전략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가이드가 있는데 그걸 잘 따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를 들면 상품 제목 같은 경우에는 50바이트 이내에 쓰게 되어 있는데 이 안에다가 내 상품을 좀 부각시키려고 앞에 막 별 표시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히트 뭐 이런 것도 써놓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상품이 오히려 지수가 떨어져가지고 더 밑에 보여요. 그리고 어떤 심한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그런 것들은 아예 노출을 안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 대표 상품이라고 하죠. 예, 뭐 500 이미지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 상품을 좀 담백하게 상품 위주로 보여줘야 돼요. 근데 거기다가 뭐 추천 이런 거 보여주고 또 아니면 불필요한 그런 인테리어라든가 소품 이런 것들을 배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가능한 한 좀 배제하는 게 좋고요. 이런 등등의 가이드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가이드에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보시면 상위 노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회원을 유치하고 있고 매출이 큰 사이트가 이 두 채널이거든요. 근데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를 제가 한데 묶은 거는 요즘 이 두 채널 간의 그 차이가 많이 좁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픈마켓 같은 경우에는 소셜커머스에서 그 많이 초창기에 보여줬던 딜 방식의 그런 운영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소셜커머스는 오픈마켓처럼 많은 상품을 취급하려고 또 변신을 꾀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채널 간의 지금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을 텐데요. 쉬운 접근. 그래서 다른 쇼핑몰에 비해서 상품을 올리고 내리고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워요.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표현도 예를 들면 종합몰 같은 경우에 되게 까다롭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자기가 좀 표현하고자 싶은 것들을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원활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뭐 대략 한 10% 전후로 저렴한 편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판매자가 상당히 많이 몰려 있는 곳이 이곳이거든요. 물론 구매자도 많기도 하고요. 그래서 경쟁이 엄청 치열해요. 여기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뭐 광고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해야겠죠. 유료 광고를 어느 정도 해야 돼요. 그래야 상위 노출이 좀 될 수 있고 자기 상품이 좀 부각될 수 있거든요. 이런 특징들을 좀 볼 수 있고요.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하냐면 경쟁하기 위해서는 내 상품이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 경쟁이 엄청 치열해요. 판매자가 많기 때문에. 하다못해 같은 하나의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수천 명, 수만 명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광고하는 방법도 좀 노하우가 쌓여야 돼요. 그래서 광고를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면서 조금씩 늘려가면서 노하우를 쌓아가는 게 좀 필요하고요. 상세 페이지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상품 팔 때는 상품을 직접 보고 현장에서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온라인 쇼핑은 상세 페이지를 보고 사야 되는데 내 상품을 실제 내 상품보다 표현을 잘 못하면 안 되겠잖아요. 어떤 분들은 막 너무 과장도 하고 과대도 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최소한 내 상품의 장점, 특징 이런 것들은 잘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왼쪽은 이제 제가 몇 년 전에 판매했던 상품인데 이 쇼핑몰 메인에 이게 배너로 떴던 화면이에요. 제가 이건 왜 보여드렸냐면 아까 오픈마켓은 유료 광고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오픈마켓 MD와 컨택해서 자기 상품이 상당히 경쟁력 있다는 것을 어필해서 그 상품을 이렇게 메인 배너로 띄울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걸 좀 아시면 좋겠고요. 종합몰 말씀드릴게요. 보시면 대부분 많이 보신 브랜드들이죠. 이 종합몰은 오픈마켓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브랜드 강화에 도움이 많이 돼요. 내가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어느 쇼핑몰에 입점이 되어 있어 라고 하면 마치 오프라인상에서 어느 어디 백화점에 입점되어 있어 이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몰에 입점되면 내 상품이 좀 브랜드가 있나 봐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객단가가 좀 높아요. 예를 들면 오픈마켓이 2, 3만 원대다. 그럼 여기 6, 7만 원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오픈마켓 객단가가 좀 낮다고 하는데 여름하고 겨울도 차이가 많이 나요. 왜 그러냐면
판매 비중이 높은 게 의류거든요. 근데 여름에는 반팔 많이 입잖아요. 그죠? 겨울에는 외투 많이 입고. 그래서 객단가가 여름과 겨울 차이도 많이 나더라고요. 서비스가 상당히 우수해요. 이쪽에서는. 그래서 뭐 무이자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 상담원들도 상당히 친절하죠. 상대적으로. 그죠? 입점이 까다로워요. 그 대신에. 그래서 아무거나 받아주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이 상품이 우리 쇼핑몰에 어울리다라고 판단되는 것들만 선별해서 입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센스 같은 것들도 필요하면 다 내야 돼요. 그 큰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 제조사, 수입사와의 계약서 이런 것들도 다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표현의 통제가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여기 말 쓸 때 과대 광고, 과장 광고 이런 거 한다? 그러면 다 이렇게 삭제하라고 연락이 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믿고 신뢰하고 구매를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종합물 같은 경우에는 타겟이 한 30, 40대로 보시면 되고요. MD와 커뮤니케이션을 좀 원활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프로모션 같은 것들을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게 매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종합몰 같은 경우에는 오픈마켓과 달리 이렇게 광고비를 받거나 뭐 이런 것들이 거의 없거든요. 뭐 일부 있긴 하긴 한데 대체로 MD가 잘 팔릴 만한 상품들을 우선적으로 올려줘요.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오픈마켓과 종합몰을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볼게요. 오픈마켓은 컨셉이 질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종합몰은 높은 상품 신뢰도를 갖고 또 고객 서비스도 만족도 있게 하겠어. 뭐 이런 컨셉이고요. 수수료는 오픈마켓 10% 전후 정도, 그리고 종합몰은 20%대 또는 30%대가 많이 있습니다. 상품 수는 오픈마켓은 엄청나게 많죠. 많은 판매자들이 있기도 하고 동일한 상품을 중복해서 올릴 수도 있게 되어 있어요. 반면에 종합몰은 판매자가 일단 좀 적고요. 한 모델에 대해서는 한 상품만 올라갈 수 있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종합몰은 처음 입점할 때부터 QC를 상당히 깐깐하게 하고요. 심지어 어떤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주문을 해보기도 해요. 판매자의 상품을. 그래서 그 상품이 처음에 우리랑 약속한 대로의 어떤 품질을 유지하는지, 예?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그 택배 상자 안에다가 자기 직영몰로 오라고 이런 광고물을 넣는 분도 있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심하면 이제 또 체크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상품 노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픈마켓은 광고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데 종합몰은 MD와 프로모션 이런 것들 좀 많이 해야 되고요. 고객층은 오픈마켓은 20, 20대가 좀 많은 편이고요. 30대까지. 그리고 종합몰은 좀 연령대가 높아요. 30대에서 40대, 50대까지 이렇게 포진하고 있습니다. 고객 응대 같은 경우에도 오픈마켓은 밑에 그 판매자 연락처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판매자랑 직접 연락을 하게 하고 있고요. 종합몰은 원칙적으로는 종합몰에 소속된 상담원이 기본적으로 통화를 하는 게 기본이에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폐쇄몰 보겠는데요. 여기 왼쪽에 보면 몇 가지 브랜드가 보일 거예요. 아시는 데 있으세요? 뭐 인터파크는 본 것 같은데 비즈마켓은 잘 모르시겠죠? 예, 이게 생소하실 거예요. 근데 이 폐쇄몰 시장도 나름 시장 파이가 상당히 크거든요. 이것도 좀 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정보가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이 시장 중에서 가장 큰 게 어떤 분야가 있냐면 그 공무원 복지몰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 보면 복지카드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복지 포인트를 이제 그 매년 1월 달에 받아가지고 그 해 말까지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 포인트로 쇼핑할 수 있는 몰들이 왼쪽에 보이는 이런 몰들이에요. 이런 쇼핑몰들은 고객이 상당히 세분화가 되어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 고객 타겟팅이 딱 되어 있다는 얘기죠. 공무원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공무원 대표 고객이 40대 남자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10대가 좋아할 만한 핀 뭐 이런 거 팔면 잘 나가겠어요? 예, 타겟팅이 완전 잘못된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선택적 복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자기가 복지 포인트가 있다고 해서 아무 물건이나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건강, 여가, 레저, 문화, 교육 이런 거에 해당되는 상품만 구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식품 같은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 이런 것들은 대부분 허용이 되는데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식품들 구입하는 것들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되어 있고요. 가방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등산 가방이라던가 이런 건 괜찮은데 핸드백 뭐 이런 것들은 안 돼요. 옷 같은 경우에도 등산복이라든가 스포츠웨어 이런 거 가능한데 정장 이런 거 안 되고요. 신발, 구두 이런 것들은 복지 항목에 해당되질 않아요. 운동화나 등산화는 해당되더라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타겟 대상으로 상품 기획을 잘 해야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차별화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국내에 나와 있는 유명 브랜드들은 일반적으로 오픈마켓, 종합몰 이런 데서 판매를 할 때 제조사에서 또는 총판에서 해서 가격 가이드라인을 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 이하로는 팔지 마세요. 이렇게 가이드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폐쇄몰은 그런 것들을 대부분 이제 허용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서는 무한 가격 경쟁이 벌어지곤 해요. 그래서 상당히 저렴하게 상품을 내놓기도 하고 있습니다. 카페 공동구매 이런 거 많죠? 그래서 카카오 스토리 또는 밴드 이런 데서 공구 이런 것들 가끔 뜨고 그러잖아요. 이런 데 가끔씩 인플루언서들 나와가지고 홍보도 하기도 하고 이런 쇼핑몰에서는 대체로 30대 여성이 메인 타겟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식품이나 생활용품, 육아용품 이런 것들이 좀 잘 나가는 편이고요. 이런 그 공동구매에서는 상세 페이지를 좀 차별화해서 만드는데 우리 뭐 움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GIF를 이렇게 돌려서 보여주는 것들 이런 것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요. 1분 이내의 영상을 만들어서 상세 페이지를 대신하기도 해요. 스마트폰으로 많이 보니까. 근데 이런 쪽에서 사업을 하려다 보면 자기 상품에 잘 맞는 그런 타겟 사이트를 잘 발굴해야 될 테고요. 그 다음에 그 고객층에 맞는 또 상품을 오히려 이렇게 제안을 해야 될 필요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뭐 요리 사이트라고 하면 식재료라던가 아니면 조리기구 이런 것까지 파는 건 괜찮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뭐 핸드백 팔고 뭐 TV 팔고 이렇게 좀 취지와 다르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포털 사이트에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몰은 말 그대로 이제 카테고리 킬러예요. 이 분야에서 내가 최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빅사이즈 쇼핑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예? 거기 들어가면 뭐 일반인들은 도저히 입을 수 없는 옷, 큰 옷들도 팔고 신발도 큰 것들 많이 파는데 거기는 그것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단골이 생기는 거죠. 자기가 체형이 큰 사람은 거기만 가는 거예요. 일반 쇼핑몰 가면 없으니까. 이런 카테고리 킬러들을 전문몰이라고 하는데요. 사이트도 상당히 차별화되어 있고 상품도 상당히 차별화되어 있고 그죠? 개성이 있는 그런 사이트들이에요.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좋으면 계속해서 방문하는 그런 단골 고객들을 확보해가지고 사업을 운영하는 그런 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홈쇼핑 한번 볼게요. 뭐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홈쇼핑 갈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여러 온라인 쇼핑 채널 중 하나니까 이런 채널도 한번 보시죠. 홈쇼핑은 브랜드 강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방송 몇 번 하게 되면 내 브랜드가 금방 알려지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리고 홈쇼핑을 해가지고 뜻하지 않게 크게 대박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잘 안 됐을 때는 손실도 크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고비용 구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재고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고요. 홈쇼핑 매출 1시간에 뭐 보통 몇 억씩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재고도 적게는 1회 분량만 준비해도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리드 타임이 긴 경우 이런 경우에는 2회, 3회 분량까지 준비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재고 분량이 상당히 많아져야 되고 부담이 클 수 있겠죠. 그리고 인서트 영상 앞에서 쇼호스트가 얘기할 때 말고 이렇게 영상이 돌아갈 때 있잖아요. 이런 걸 인서트 영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뭐 저렴해도 1, 2천만 원, 비싸면 3, 4천만 원 이렇게 하거든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임상시험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홈쇼핑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말들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바르면 피부가 어떻게 좋아져요? 이거 먹으면 어떻게 좋아져요? 이런 얘기들을 할 때는 관련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임상시험에 들어가는 비용도 상당히 큰 편이에요. 수수료도 홈쇼핑 수수료 높다고 많이들 얘기하시죠. 예. 이런 홈쇼핑을 진행할 때는 아이템 선정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박이 날 수도 있고 크게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 운영 노하우가 상당히 필요해요.
이거 뭐 자금 있다고 해서 어설프게 할 일은 아니거든요. 홈쇼핑을 할 때는 아이템 선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게 대박이 날 수도 있고 손실이 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금력도 상당히 많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사업 역량, 운영 노하우가 많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많이 해보면서 내가 이런 거에 좀 해볼 자신이 있어 라고 해야지 섣부르게 해서는 안 되고요. 만약 본인이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진짜 꼭 하고 싶은데 좀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 홈쇼핑 벤더가 따로 있거든요. 이런 시행 벤더라고 하는데 이런 역할만 대신 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회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가면서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데이터 홈쇼핑 말씀드릴게요.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데이터 홈쇼핑? 뭔 줄 아세요?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우리 홈쇼핑 채널 TV에서 보다가 갑자기 사이즈가 좀 줄면서 오른쪽에 다른 상품 추천해 주거나 뭐 배너가 있거나 이런 거 본 적 있으세요? 네. 그게 데이터 홈쇼핑이에요. 예. 아, 그러니까 응하시네요. 예.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데이터 홈쇼핑은 홈쇼핑과 별도의 채널이에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쇼핑 채널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왼쪽 줄은 기존에 라이브 홈쇼핑을 하는 회사들이 데이터 홈쇼핑 채널을 별도로 운영하는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맨 위에 보면 GS 홈쇼핑이라는 라이브 홈쇼핑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GS 마이샵이라는 데이터 홈쇼핑이 따로 있어요. 예,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회사들이 있고요. 그 옆에 줄은 이 홈쇼핑 계열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데이터 홈쇼핑만 하는 데예요. 그래서 맨 위에 보시면 K쇼핑 있는데 KT그룹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제가 처음에 여기 회사에서 일을 했었어요. 이 K쇼핑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그 데이터 홈쇼핑 중에서 가장 먼저 사업을 시작했고요. 매출도 지금 제일 큰 편이에요. 그 다음에 뭐 신세계 TV 쇼핑 있죠? 신세계는 기존에 TV 홈쇼핑을 한 적이 없었잖아요. 데이터 홈쇼핑을 통해서 이제 진입을 한 거고요. 이런 그 데이터 홈쇼핑 회사들이 있고요. 판매자 입장에서는 재고 부담이 좀 덜한 편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직은 그 라이브 홈쇼핑 대비 이 데이터 홈쇼핑 매출 규모가 좀 작거든요. 그래서 시간당 매출액으로 본다라고 하면 현재는 한 5분의 1에서 10분의 1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판매자 입장에서는 좋은 점도 있어요. 내가 좀 작은 규모로 일을 해볼 수 있는 뭐 그런 기회도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을 좀 유념해 보셔야 되냐면 홈쇼핑과 전략적으로 사업 연계를 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홈쇼핑을 하기 전에 이 데이터 홈쇼핑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이 서면 지상파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지상파에서 상품을 많이 팔다가 재고가 많이 남았을 때 데이터 홈쇼핑에서 소진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지상파 홈쇼핑하고 데이터 홈쇼핑하고 상품 구성을 달리 해가지고 각각 병행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데이터 홈쇼핑이 2013년에 248억 매출을 했는데 2018년에는 약 2조 8천억 예상하고 있거든요. 100배 정도가 넘죠. 이렇게 크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봐왔던 그런 쇼핑 채널 중에서는 성장세가 가장 가파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쇼핑몰 채널 한 10여 가지 봤죠? 되게 많죠? 다 아셨나요? 이런 것들? 예, 생각보다 많죠? 쇼핑몰 채널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쇼핑몰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판매하시는 분들은 이 중에서 어떤 채널을 선택해서 내가 사업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도 처음에 선정을 잘해야 되는데 보시면 이제 가격이라던가 이 가격은 이제 상품의 객단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진 구조, 그다음에 내 상품이 좀 브랜드가 좀 괜찮게 알려진 건지 아니면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인지, 재고가 많은지 적은지, 마케팅 역량이나 운영 노하우가 좀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자금력이 좀 되는지, 그다음에 뭐 상품 가격 정책은 좀 자유로운지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쇼핑 채널을 전략적으로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한번 볼까요? 예를 들면 내가 마케팅 역량이 좀 있고 운영 노하우가 있다라고 하면 직영몰을 운영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를 생성해서 그 안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것도 괜찮고요. 다른 예를 들자면
취급하는 상품이 좀 브랜드도 있고 마진 구조도 괜찮다라고 하면 종합몰 쪽을 놓고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다른 것도 한번 알아볼까요? 자금력도 갖춰져 있고 재고도 많고 운영 노하우도 충분하다라고 하면 홈쇼핑도 해볼 수 있을 테고요. 그리고 내가 취급하고 있는 상품이 가격 정책에 좀 민감해요. 그래서 할인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폐점을 가가지고 자유롭게 할인하면서 팔아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본인이 취급하는 상품의 종류나 특성 또는 판매자의 역량이라던가 여러 가지 여건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다양한 쇼핑몰 중에서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잘 선택을 해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